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대화의 기술 63강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대화의 기술을 통하여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시청자들이 대화의 달인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강의했지만 말을 통하여서 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피치가 있고, 하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하나는 카운셀링이 있습니다. 스피치는 내가 말을 많이 하여서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 스피치입니다. 그래서 스피치에서 중요한 것이 수사학입니다. 닦을 숫자, 말사자, 배울학자입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다른 말로 의사소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소통은 내가 언어를 통하여, 말을 통하여 내 생각과 감정을 상대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그 상대가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깊은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면 대화의 기술은 이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과 카운셀링 중에서 어디에 소속되느냐 하면 크게는 커뮤니케이션에 소통됩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곧 카운셀링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은 상대가 말을 많이 하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대가 말을 많이 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인 네 번째 대화의 기술인 지각학연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저의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대화에서 오해를 샀던 적은 없습니까? 또한 이 말이 통하지 않아서 갈등이나 답답함을 느꼈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정의를 내리고 그 같이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1분에 말을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할 때는 말을 합니다. 또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듣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1분에 몇 단어를 말을 하고 들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1분에 우리의 내가 몇 단어를 처리할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에 사람은 말보다 생각을 더 빨리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보다는 생각을 더 빨리 처리합니다. 더 빨리 합니다. 더 빨리 한다. 생각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 그러면 사람은 왜 말하는 것보다 생각을 더 빨리 할까?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심리학자 니클로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1분에 125단어를 말을 한다. 125단어를 말을 한다. 자, 125단어를 말을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분에 150단어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1분에 어떤 사람은 250단어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사람이 말의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한다는 것입니다. 말의 속도를 빨리 하다 보면 1분에 150단어, 200단어, 250단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 사람이 1분에 말을 할 수 있는 단어는 150단어이다. 자, 여기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125단어를 말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1분에 들을 수 있는 단어는 몇 단어일까? 라고 했을 때 니카올로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로 들을 수 있는 단어는 125단어이다.
자,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니카라과서는 125단어라고 말했지만 조금 넓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125단에서 150단어를 말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청자, 듣는 사람의 입장에 섰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125단에서 150단어를 들을 수 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일본에 몇 단어를 처리할까? 일반적으로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뇌는 130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130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우리의 뇌는 일본에 800단어를 처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상대방이 말하는 속도보다 내 귀가 말을 듣는 속도보다 우리의 뇌가 처리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빠르느냐? 125단에서 150단에서 800단어를 빼보면 650단어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분의 사고의 시간이라, 여분의 사고의 잔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생각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남아있는 시간이 650단어가 남아있다. 이것을 일컬어서 여분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본의 상대는 125단어 말하고 내 귀는 125단어를 듣는데 675단어의 잔량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분의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 섰을 때 여분의 시간이 있을 때에 세 가지가 내 머릿속에서 돌아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나의 삶의 경험이 돌아간다. 나의 노하우, 삶의 경험이 돌아가면서 내가 그 사람의 말의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는 내가 판단을 한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나 또 여러 연구기관에서 내가 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배웠던 지식이 돌아갑니다. 지식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여분의 시간에 내가 그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여분의 시간에 내가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진정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아하, 내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 여분의 시간에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이 여분의 시간에 나의 삶의 경험과 노하우와 내가 배웠던 학교에서나 여러 교육을 통해서 배웠던 지식들이 돌아가서 내가 선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 아하, 내가 해석하고 있구나.
아하, 그 사람이 말을 통하여서 나에게 전달한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여분의 시간에 나의 삶의 경험에 또록축 돌아가고, 내가 교육을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나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배웠던 지식이 또록축 돌아가면서 내가 해석을 하고 있다. 지각을 하고 있다. 알지자 깨달아 각자라. 내가 해석을 하고 있다. 이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돌아가면서 상대방에게 집중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오해를 방지하고 또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 박민수 교수 상담 TV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탁월한 커뮤니케이터가 되는 그 시간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대화의 기술을 계속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좋으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함께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